국내 건설업계의 재무 건전성이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과거 IMF 당시만큼이나 심각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재무 건전성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 대출 규모가 팬데믹 이후 연평균 11%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 증가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08조 수준이던 기업 대출 규모가 작년 말 1,889조 원으로 56% 이상 늘었고 항목별로는 부동산업이 65% 급증하면서 181조 원 증가했습니다. 실제 국내 건설업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폐업이나 부도 등 경영위기 상황이 최근엔 수도권 건설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가 총 240곳으로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사를 포함하면 지난달까지 총 1,301곳이 폐업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구원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신용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당 업권의 재무 건전성 수준이 외환위기 직후보다 악화됐다며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이 통계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국내 총생산 지표가 7% 이상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5%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등 42개 국가 중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스위스와 호주, 캐나다 다음으로 국내 부채가 높게 형성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41개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는 45.3%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부채 상황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부채를 줄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충격적인 저출산 상황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산율 상승을 위한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연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소득 제한 기준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또 신생아 우선 공급을 확대해서 공급 물량을 연 7만 가구에서 12만 세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공급하는 신규 택지 물량 2만 가구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1만 4천 세대를 신혼과 출산 세대,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로 출산과 입양한 무주택과 1주택 가구에 대해서 연 1에서 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특례 대출 대상은 전용 85 이하 타입의 9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출시하면서 소득 기준을 1억 3천으로 정했으며 올해 하반기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아직 상향하는 내용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2억 5천으로 올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득 2억 5천만 원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정부의 대출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민영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민영분양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분양에서는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에서 20%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공급 물량 중에서 다시 절반에 해당하는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배정하는 이번 대책으로 40대와 50대 이상 세대의 일반 공급 당첨 확률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시세 70% 이하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나눔형에서도 전체 물량의 45% 정도가 신생아가 있는 세대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일반 공급 중 5%를 신생아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기존 세입자가 떠나고 재공급할 때는 신생아 세대 우선 공급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도 신생아 특공 5%와 일반 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30%를 신설합니다. 내년까지 2년간 공급하는 매입임대 10만 세대 중 4만 가구는 신혼과 출산 세대에 공급합니다.
사실상 모든 주택 유형에서 신생아 출산 세대의 당첨 확률을 엄청나게 올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출산 세대 우선 공급 확대 내용 등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는 특공 기회도 출산 세대에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특공에 이미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새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특공 청약 당첨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첨자들은 새로운 주택 입주 전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때 혼인신고일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조건을 공고일에만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재계약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하는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기존에는 불가능하던 임대주택 유형 전환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 정책 등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생아 세대의 물량 공급을 늘리는 대책으로 서울 송파와 서초 등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모집 공고 현장부터 적용한다며 법령 개정 등 고려하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수도권에서 분양을 예정한 사업지는 총 12곳 정도입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레일과 잠실레미안 아이파크, 서초구 DH 방배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메탄동에서 영통 2구역 재건축이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장 7월부터는 주택시장도 매매 수요가 더욱 감소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고 7월 1일부터 은행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시행합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가 상당 부분 감소합니다.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서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규제입니다. 대출이자 4%대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했던 분들은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금리 1%를 추가해서 5%대로 원리금 상환액을 정합니다. 가산금리 적용 비율도 현행 25%에서 7월부터 50%로 확대합니다. 대출 한도가 감소하면 아파트를 팔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4,228건으로 1년 만에 30% 이상 급증했고 매수세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역대 최대치 수준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매물이 7,126건으로 54% 이상 증가하고 있고 동작구와 송파구, 강동구 순으로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종부세와 상속세 관련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도 3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KBS 1호진단에 출연해서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내는 방안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상속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60%에 달하는 최고세율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안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과도한 상속세를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최고세율 역시 OECD 기준에 맞춰 30% 내외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다수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살아나고 있는 집값 불안조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